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제는 12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날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하늘, 네, 홍현민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연말로서 굉장히 좋은 하루예요. 어제는 제가 현장에 나가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네, 켜놨더니 네, 현장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기업인데, 자, 피식품 회사예요. 식품 제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규모 한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공장을 우리나라는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빗들의 교회 드디어 생방, 네, 계속 생방이었는데 어제가 녹화했습니다. 네, 브랜드 사업부를 이제 식품 제조업으로 성장한 피회사인데 튼튼하게 이제 OEM, ODM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어요. 이제 브랜드 사업부 출시했습니다.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항상 내가 내 브랜드로 직접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출시할 때 뭘 출시했냐면 혼밥 쪽을 위한 웰빙 푸드 혼자 먹방. 이거는 이제 제가 바꾼 겁니다. 제가 돕고 있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업종도 바꾸고 네이밍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딜까 이렇게 이 피회사 혼자 먹방 이런 시리즈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바꾼 거니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혼자 먹방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온라인 채널에도 진출하고 편의점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1,000억 규모의 회사에서 브랜드 사업부 출시해서 뭐 1년에 거기 해당되는 팀 직원들 4-5명 쓰는 거 뭐 경영자가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적자가 지속됐어요. 올해 연말에도 뭐 재미가 없습니다. 적자예요.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전반적으로 적자 상황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책임자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그쪽으로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고 그쪽에서 뭐 요청해주면 잘 안 해주고 기존에 있는 곳에 뭐 한 번 오다를 영업부에서 한 번 오다 받으면 1년 매출 뭐 10억, 20억 이렇게 나오는 매출들인데 뭐 이게 혼자 먹방 하나 팔아봤자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1,000원, 2,000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기획실에서 이제 회장님 직속의 기획실에서 이제 컨셉을 좀 바꾸고 싶은 거죠. 안 된다 이거 혼자 먹방은 너무너무나도 이게 레드오션이다 안 된다. 그래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건강 푸드로 좀 전환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안을 가지고 왔어요. 자, 경영자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까? 컨시스턴스. 브랜딩이란 지속성이다. 여러분 배우셨죠? 계속 가야 됩니까? 이거 계속 가면 고집인 겁니까? 아니면 바꾸면 민첩한 겁니까? 바꾸면 왔다 갔다 해서 고객에 혼란을 준 겁니까? 뭐예요? 뭘까요? 자, 한 군데만 더 예를 들어보죠. 이건 뭐 며칠 전 이야기예요.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J건설사예요. J건설사는 20년간 A공법으로 국내 건설 업계에서 탄탄한 건설업으로 전문 건설업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법은 여러 경쟁자들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과 저마진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 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뭐 규모는 올라가지만 미치고 이제 수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한 3년 전부터 알파빔 공법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공법 없습니다. 제가 바꾼 겁니다. 고마진 시장으로 진출을 했어요. 수주 단가는 떨어지지만 이익률은 통상 이렇게 공사 이익률 한 15% 정도 남긴다고 봤을 때 알파빔 공법은 30%까지도 남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간 시장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건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엄청 느려요. 다른 데 다 해본 다음에 내가 합니다. 3년간 시장 설득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안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 3년간 어떤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회사 전체 매출의 10%가 안 돼요. 그러면 경영자 리더십의 타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여기서 돈 벌어서 자꾸 저기서 믿습니까? 그거 이렇게 성과급이라도 주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고 이거 하나 더 하면 되는데. 근데 경영자의 마음속은 어때요? 계속해서 기존 공법만 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느낌이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최근에 네덜란드 쪽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신 공법인 프로빙 공법을 차세대 먹거리로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기술연구소에서 새롭게 제3에 대한 공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알파빈 공법 3년간 시장 설득해서 10%밖에 못했지만 뒤집어 보면 10%는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여전히 적자예요. 프로빈 공법 도입해가지고 진출하면 또 3년 동안 10%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3년간 10%밖에 진출 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절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프로빈 공법으로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경영자에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브랜드니까 실제로 한번 보죠. 예, 제이박 대표님, 김용래 대표님 들어오셨고 김경진 대표님,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뵙는 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퍼블리 아마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을 위한 자기개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어디로부터 뭐 10억 투자받았다, 최근에 뭐 123억을 투자받았다, 뭐 이렇게 해요. 수만 명 수준의 회원을 확보했어요. 그러나 박스권에서 정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의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뭐 퍼블리 없이 회사 생활하지 마세요. 퍼블리 정기 구독자시네요. 김용래 대표님. 네, 저도 이렇게 조사 차원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인의 구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소령님이시죠. 네, 소령 대표님. 저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약간 경쟁의식도 느끼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퍼블리도 그렇고 저희 가인즈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하도록 하는 거. 퍼블리 쪽은 뭔가 조금 더 성취나 효능감 쪽에 맞춰져 있고 가인즈는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사랑이죠. 가인즈는. 지니톡님, 김 대표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바꿨습니다. 마케팅 메시지 바꿨습니다. 당신을 위한 랜선 사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뭐 50개 채널 이상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박스권에 막혀 있어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네, 블루아이, 이진아 본부장님이시네요. 네, 블루아이도 사랑입니다. 네. 경영자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 감사합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고민되죠? 새로운 사업을 진출했는데 잘 안 돼요. 그거 새로운 아이템이나 채널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지속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하나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거 연말에 전략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파도를 3개를 준비합니다. 현재 매출 되는 거,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한 신사업,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만 있는 미래사업. 그래서 현재 사업, 신사업, 미래사업 3개의 파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뭐 성장의 묘학에서 뭐 인도 맥킨지 친구들이 쓴 책이죠. 성장의 묘학, 3 호라이즌 맵, 경영 전략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있죠. 가인즈도 마찬가지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깊게 들어가서 바닥을 훑어내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컨설팅이 현재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은 마치 넷플릭스처럼 오피스 넷플릭스의 컨셉을 가지고 직장인들을 위한 OTT 서비스를 해내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번째 사업이죠. 1, 2, 3 사업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고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대기업만 누릴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미국 MBA 갔다 온 사람,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세계라고 여겨졌던 것을 대중화시키고 돈이 좀 없고 언더백이고 때로는 언더 10, 언더 5라 하더라도 컨설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보편성의 원리 아닙니까?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방향이죠. 퍼블리는 그런 차원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느낄 때에는 이 마케팅 메시지가 한 단어가 안 나오는 거죠. 한 방향이 안 나와요. 여러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자, 이거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마케팅의 소비자 수용 곡선입니다. 이것은 신기술에 대한 수용 곡선이면서 마켓 시장, 마켓 쉐어를 판단하는 수용 곡선이면서 한편으로는 리더십 수용 곡선이면서 변화의 수용 곡선이기까지 합니다. 이거 사실 뭐 수용 곡선이라 이름 붙였지만 이게 뭡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조사를 하든지 간에 맨 이 좌우 극단에 있는 그룹들은 적고 중간에 있는 층들이 많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를 제너럴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 극좌와 극우는요 반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가운데 중도층이라고 통상 불리우는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들. 지금 저나 여러분도 막 머리 아파요. 1번을 찍어야 되나, 2번을 찍어야 되나. 에이, 기분 나빠. 3번 찍어버릴 거야. 어떤 사람, 나 허경영 찍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층들을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마케팅 수용 곡선, 소비자 수용 곡선에서 혁신자 2.5%. 글씨가 좀 작으니까 나중에 가인즈 캠퍼스로 넘어오셔가지고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자 2.5%, 초기 수용자 13%.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부르냐면 얼리 어댑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리 어댑터다. 어떤 신기술이나 제품이나 상품이 나오면 빨리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여기는요, 우리 제품을 샀는데 우리 제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움 자체를 구매하는 그런 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층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진출을 하면 바로 그냥 수용을 해요. 한 15%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 다수자. 그러니까 30% 시장, 나머지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피푸드사는 기존의 혼밥 식품을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청소년을 위한 웰빙 푸드로 가야 됩니까? 건설회사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야 됩니까? 퍼블리 기존에 했던 일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당신을 위한 랜선 사수로 바꿔야 됩니까? 네, 그 판단의 기준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관리에 있습니다. 기존에 15%의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이용했잖아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미 이용한 사람들의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기존 사용자들의 경험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제품을 이용해 준 사람들이 재구매와 추천 그리고 옹호해 주는 거. 이 옹호라는 단어는 필립 코틀러가 마켓 4.0에서 쓴 단어인데요. 애드보케이트, 변호하다. 우리 제품을 누가 말을 할 때 변호하다. 애플 왜 써요? 애플 불편하기만 하지. 야, 애플 욕하지 마. 애플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이건 게 옹호입니다. 옹호해 주는 거예요. 필립 코틀러는 지금의 시대는 추천과 재구매로만은 안 된다. 추천과 재구매가 이게 BPI 지표거든요. 브랜드 파워 인디케이터. BPI 지표 발표하죠. 인터 브랜딩에서 발표하죠. 미국 기관입니다. 거기서 발표하는데 그걸로 안 돼. 그거 틀렸다. 옹호까지 가야 된다. 애드보케이트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이야기입니다. 3.0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4.0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A 이야기하면서 나와요. 필립 코틀러 마켓 제가 여기 파일에 추가로 붙여드리겠습니다. 5A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시고 직관에 의해서 이걸 계속 갈 건가 말 건가로 보지 마시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고객이 우리에게 뭐라고 반응해 주는가를 통해서 판단하시라는 이야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 피보팅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케팅 메시지를 진행할 때 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때 반드시 피보팅 하셔야 됩니다. 자, 피보팅의 원리는 큰 시장 속 작은 고객을 보시는 거예요. 큰 전략 속 작은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큰 예산 속 작은 집행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한만두 식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어드렸죠. 한만두 식품은요, 이 만두를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소매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처음에 진출을 할 때 고가 상품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트 만두 가지 말자. 마트 만두 그거 우리 안 된다. 여기는 원래부터 만두 맛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고급 만두로 가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요. 마켓 컬리에서만 우리 1등 하자. 싼 시장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 가격, 프라이싱 너무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가격에는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1번 가격의 플라시보 효과. 가격의 플라시보 효과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격이 높으면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네,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가격의 앵커링 효과. 최초에 설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의 가격 설정이 있어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또 구매자로서 종종 무의식적으로 가격 앵커링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별해서 고급 만두, 명품 만두, 선물 만두의 컨셉으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트에서 먹는 만두보다는 2배 정도 가격으로 최초의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인하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가격 인하 대신 현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 가격적인 면에서는 기존 가격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익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격 자체에서 이익이 납니다. 매출이 아니라 가격은 바로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수량이죠. 수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줄어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하려고 하지 말고 옵션을 제공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프라이싱은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큰 시장 속 작은 고객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한만두 식품이 소매 시장으로 들어갈 때 대중 시장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프리미엄 만두 시장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객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여행 시장 속 시니어 여행으로만 진출하는 거예요. 식품 시장 속 환자 식품으로만 진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보지 말고 시장은 큰 시장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러나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특정한 고객을 향해서 한다. 혹은 카테고리를 어떤 특정한 기술로만 한다. 아, 나는 머그컵인데 스텐 머그컵 시장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 차별화를 하든 고객 차별화를 하든 카테고리를 좁혀서 들어가야 피보팅이 가능해요. 성공을 확인하면서 지금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피보팅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려면 작은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략 속 작은 가설을 보셔야 돼요. MS 오피스 윈도우 98부터 세계 시장을 이렇게 이겼죠. 근데 98에 윈도우 98이 오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300개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 들어가지만 작은 가설을 수립해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출시해.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바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근마켓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의 초기의 IR 자료를 보면요. 베레벨 것, 지금 아직 안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고나라를 대체한다.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거에서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그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 설계를 작은 가설을 합쳐서 전략을 수립했지 한 방에 다 먹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자, 토스 아시죠? 금융을 바꾼다 토스. 소액 결제 20만 원 이하만 했잖아요. 지금은 다 갔습니다. 한만두 식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예산 속 작은 집행이에요. 3M 전체 매출의 15%가 1년 이내에 개발한 신제품이 돼야 된다. 예, 혁신의 3M 원칙 아시죠? 그런데 그런 곳조차도 혁신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심사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심사해가지고 확산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자, 아마존 새로운 사업 엄청나게 진출하죠. 거기는 배심원 제도라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떤 임원에게든 말을 해서 함께 해보자고 그래요. 임원 한 명과 실무자가 합의하면 한번 TF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거 배심원이 3단계예요. 1단계 오케이 되면 일단 1000만 원, 2단계 오케이 되면 100만 원, 1억, 3단계 오픈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 다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큰 예산 속 작은 집행이에요. 버진그룹 아시죠? 최근에 우주여행 아실 겁니다. 여기도 독립평가제가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확보해서 회사가 성장한 아주 버진그룹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조차도 어떻게 하냐? 동료평가제예요. 동료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 평가하고 그 다음 단계 그렇게 갑니다.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잡으시다에 집행은 작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피보팅의 마법이에요. 큰 시장 속 작은 고객을 보시고 큰 전략 속 작은 가설을 보시고 큰 예산 속 작은 집행을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확인하면서 가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공략했거든요. 20분 만에 끝내겠다. 네, 가즈아, 버진그룹 아이디어 컴퍼니 맞아요. 가즈아님 아시네요. 자, 사례들을 오늘 제가 사례로 든 데들을 좀 검색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가시고, 오늘 아침은 경연 벙커 20분간의 짧은 시간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관련돼서는요,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꼭 좀 많이 더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간에 콘덴서 마이크 배터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잠깐 안 들렸습니다만 빨리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남았네요. 2021년 안 갈 것 같고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미크론 내년까지 가네요. 그래도 뭐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사랑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뭐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승희 대표님 더 길어도 좋은데 감사합니다. 격려가 됩니다. 제 아내한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오늘 하루도 고객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